네, 안녕하십니까. 이찬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남원 합천이 일본 서기의 김은국 다라국 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현재 일본 서기에 의하면 한반도의 남원이 김은국이다, 또 합천이 다라국이다, 이렇게 좀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가야 일대의 구분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발생했는데요. 계약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간은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최종적인 결정이 납니다. 대상은 가야 일대의 고분 7개소입니다. 그래서 2022년 6월에 이 등재 여부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대상 지역을 보면 7군데입니다. 그래서 경북에 1군데, 경남에 5군데, 전북에 1군데입니다. 그 중에 이제 경북은 고령, 김해, 함안, 고성, 창녕, 합천이 있고요. 전북에 이제 남원이 있는데요. 이제 이 중에 좀 지명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우리 지명 합천이면 합천이고 남원이면 남원인데 왜 이 합천과 남원을 일본 지명으로 쓰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본 서기에 합천, 옥전 이 일대를 다라국이라 했고, 남원 일대를 이제 김은국이라 했는데, 이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설명문에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다라 기문이 그 설명문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2017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소위 가야사 복원 사업입니다. 가야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가 물론 노력을 해왔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도 했고요. 또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 일을 하려다가 실시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2017년 8월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선정을 해서 본격적인 가야사 복원 운동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때 이제 이 결과를 가야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자,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야사는 국정과제 100대 과자 중에 67번째 과제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이제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우리 문체부 관계되는 사항 중에 마지막에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국고가 투입돼서 현 정부가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하면서 그 일대의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하면서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네스코에 이 가야 고분을 등재하려고 하나? 물론 유네스코에 가야 고분을 등재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우리가 그것을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국민적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영호남이 화합을 한다. 그런 것도 좋은데,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왜 여기에 임나 일본 부설이 나오게 되느냐 이거죠. 복원하는 거기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서기는 바로 가야와 임나를 우리 한반도 우리의 가야를 일본의 그 임나로 둔갑시키고 대체시키려는 이런 과정 중에서 이런 음모가 시도가 됐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러한 가야사 복원이 우리가 하려는 진정한 의미의 가야사 복원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일제가 추구했던 임나 일본 부서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으려는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국민 세금으로 가야 유적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날카롭게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은
그 가운데 7개 고분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은국과 다라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 왜 이렇게 엉뚱하지도 않은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느냐. 그 숨은 의도는 바로 이제 임나 일본부서를 부활시켜서 결국 식민사관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데 이제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임나 일본부설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또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임나 일본부설은 일본의 야마토해, 소위 이제 대화해거든요. 이 야마토해가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진출하여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 이 일본 분하는 기관을 두어서 6세기 중엽까지 직접적으로 지배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임나 일본부라는 얘기는 임나 지역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임나 지역에 그 가야를 임나로 둔갑시킨 것이죠. 그 임나 지역에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식민지 기관을 두어서 거기 자기들이 그 일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 일대를 직접 지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왜곡된 임나 일본부 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고 시작됐는데 결과는 임나 일본부설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럼 실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유네스코 등재, 현재 유네스코 본부에 이 내용이 잠정 목록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유네스코 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7개 중에서 남은 유곡리, 두랑리, 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김은국이라고 불리는 가야 정치의 중앙 묘지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이 말은 필요도 없는 말인데 일본 서기에 있는 김은국을 우리 남은 고분을 설명하는 이 말의 귀절 속에 이 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밑에 뭐 영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영문에도 이렇게 김은국이라고 일본 서기에 김은국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세계인을 이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한국의 문화재청이 주관을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세계 유네스코 본부에서 이제 등재 신청을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되면 이제 등재가 되는 건데요. 그 과정에 구태여 이 김은국이라는 이름이 이 남원 고분을 설명하는데 이 김은국이라는 이름이 필요하냐는 얘기죠. 설령 필요하다 하더라도 왜 일본 서기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을 갑자기 여기다가 넣느냐, 여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천 옥전 고분인데 여기에도 갑자기 다락국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다락국이라는 이름이 이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된 것이고 또 영문에도 그대로 영문에는 다락국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삭제해라. 이 지명을 삭제해라 이거죠. 지금 현재는 이제 잠정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을 시정해서 이제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은다라, 우리한테는 낯선 지명이지만 그런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 김은다라는 우리만 모르고 있었지 일본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일본의 교과서에는 이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반도 남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지명들이 김은이다, 다라다, 탁순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라다, 이렇게 대사다, 이런 지명들이 일본 교과서 또는 일본의 역사 부도 이런 책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이 한반도의 남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이죠.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일본 서기의 지명, 그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본 서기는 8세기 야마토해, 야마회, 그러니까 일본은 현재는 우리가 그 당시에 가장 중심 세력을 야마토회, 대화회, 한자로는 대화회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일본도 이제 그 조정이, 그 작은 나라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그 나라가 이제
야마토 외, 뭐 대화 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나라가 결국 나중에 이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 야마토 외를 중심으로 말하는데 일본석이라는 것은 야마토 외를 중심 사고를 한 역사서입니다. 우리 근데 이 야마토 외를 중심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일제히 그 침략을 미화하고 침략을 야욕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 일본서기는 이제 집필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곡된 게 이제 많은 것이죠. 근데 일본 학자들조차도 일본 서기는 소위 말해서 개체왕 이후, 그러니까 6세기 이후는 뭐 좀 내용이 맞을려나 몰라도 그 이전 것은 믿을 수 없다.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 두산백화에도 이 일본 서기는 역사 사서가 아니라 가짜 우리가 이 가짜 책이다 이렇게 사서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고요. 우리 고려대학교 최재석 교수의 경우는 이 일본 서기는 야마토해를 중심으로 야마토해가 우리 신라 백제 가야를 지배했다고 이렇게 왜곡 미화해 놓고 있는데 그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아니다. 도리어 백제가 야마토해를 지배하여 경영한 역사다. 거꾸로 보니까 오히려 백제가 도리어 야마토를 지배 경영했다는 기록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 200년 동안 지배했다는 허구의 임나 일부분설은 이것은 결국 우리 정한론, 일제 군국주의가 한국을 지배해야 한다는, 한국을 정벌한다는 이 정한론의 이론적 배경이 됐고요. 결국은 이것이 이제 결국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탄의 이제 명분이 됐다고 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임나 일본 부설 또 일본 서기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야는 임나다. 결국 가야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는 일본이와 지배한 임나다. 가야는 임나다라는 그 논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 서기를 가지고 우리가 남원과 합천의 지명을 기문이다 달아나는 것을 등재한다면 나중에 이것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로 승인이 돼서 최종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봤을 때 이 말이 있으면 세계인들한테 남원과 합천이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였구나 라고 잘못 인식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역사의 문헌을 참고했다, 문헌을 이용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세계인들한테 이 일대가 일본 서기를 인용한 거 보니까 이 일대가 일본이 지배했던 그 임나 나라였구나. 우리 한국의 가야 나라는 없어지고 거기에 임나라라는 그 새로운 일본이 조작한 나라가 여기에 덮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남원 합천에 두 군데만 이렇게 제안해서 설명했지만 요것을 근거로 해서 일본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 일대 여기 아까 제가 지적했죠. 모든 곳이 다 여기가 사실은 우리 일본이 여기 식민지를 지배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 이런 얘기죠. 실제 보겠습니다. 그럼 일본 서기에 실제 어떻게 되어 있나. 요 49년인데 49년은 일본 서기의 신공 49년인데 이 49년은 일본 서기에 하면 249년인데 이 사람들이 역사를 해석할 때 120을 더해요. 그래야 역사가 맞는다고. 그럼 120년을 더하면 369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플러스 120을 해가지고 369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36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가 이곳에 와서 탁순국에 이르러서 신라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제 신라를 공격하려니까 왜가 힘이 약하니까 백제의 지원을 얻어가지고 결국 신라를 이 탁순에 집결해서 신라를 공격하고 깨뜨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러이러한 나라 쭉 7나라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다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라가. 이 가운데 다라가 있어서 결국 이 다라가 언제 일본의 그 식민지로 되기 시작했냐면은 자기들 말로 이제 369년부터 이 가야 일대, 특히 이 다라, 뭐 남가라, 뭐 탁국, 알라 이런 지명들이 있는데 이 일대는 벌써 일본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뭐 그 일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 일대가 예를 들어 뭐 대구다, 뭐 창녕이다, 합천이다 이 일대 전부를 포함해서 거기에 임나 일본부가 설치된 것이다. 그래서 임나 일본부가 설치된 개시된 연대를 자기들 말로 이제 369년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369년에 우리 이 나라의 이 가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우리 삼국사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억지 주장하는 것이죠. 그때 보면은 369년 당시에 가야 왕은 누구냐면 이시품왕이에요. 이시품왕인데 이때는 이분은 346년에 즉위해서 407년까지 346년부터 407년까지 제위를 했는데 만약에 일제가 뭐 식민지 지배를 들어왔거나 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 텐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삼국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369년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 369년은 엉뚱한 연대인 거예요. 엉뚱한 연대죠. 또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의 513년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최 7년에 여기서 문제의 이제 기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문의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반파국,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 이제 백제가 이제 외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백제가 외에게 요청을 했다. 그 당시 6세기만 하더라도 백제는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국력을 가진 대단한 나라였는데 작은 그 대화에 야마토에 조그만 외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는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지만 내용에 보면은 이 김은국 이 반파가 침략에 들어왔으니까 이 김은국 나라를 찾아주십시오라고 백제가 외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이 기문인데요. 기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일대입니다. 요 일대에 이미 일본의 교과서에는 이 책들에는 일본의 일본서기 해석판에 보면은 여기가 기문이요 반파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일본의 교과서 또 역사 부도에는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기문, 여기에 또 대사, 다라, 뭐 알라, 뭐 이렇게 다 여기 지명이 이미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런 지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문과 반파는 여기다라고 지금 일본 책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513년에 개체왕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일본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역사를 마구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을 해온 것이죠. 또 하나 보면은 헌명 23년입니다. 이거 562년인데 562년에는 신라가 임나 관가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라가 그러니까 임나 가야를 우리 역사에는 이제 이 562년이 뭐냐면 가야가 이제 우리 역사에 멸망할 때인데 이때의 가야가 멸망한 것을 일본에서는 역사 해석할 때 가야가 망했다 하지 않고 임나 관가가 망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562년은 신라가 가야를 멸망시켰는데 일본은 역사 해석을 할 때 우리 가야가 망했다고 하지 않고 가야는 바로 임나 일본부니까 임나 관가라는 말은 결국 임나 일본부를 그때 쓴 말이거든요. 임나 관과는 임나 일본부를 대신하는 말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신라가 가야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자기네 임나 일본부를 멸망시켰다고 역사를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에는 가야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가야가 존재하지 않고 그 땅에 그 지역에는 임나 일본부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신라가 공격해왔는데 그 공격해온 것은 임나 일본부를 공격해서 임나 일본부가 망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본은 역사를 서술할 때 우리 한반도는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4개국인데
일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고구려, 신라, 그 다음에 백제, 인라, 일본부를 한 나라로 봐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3개국이 있었다는 거요. 고구려, 신라, 그 다음에 백제, 인라, 일본부. 그게 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예. 가야는 여기에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완전 가야를 말살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략 사관인데 한국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러한 이들의 그 치밀하고 그 계획적이고 이러한 그 역사 왜곡의 근본 목적이 뭐냐? 우리가 2차전 때 패망했지만 아니야, 한국에는 다시 돌아갈 거야. 한국에는 다시 돌아간다는 그러한 이들만의 야망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번 기회에 진짜 가야 역사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 가야 역사가 뭐냐? 가야의 건국은 42년입니다. 이것은 삼국사기 가라국기,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식민사학자들은 가야의 건국을 42년이라고 하지 않아요. 3세기경이라고 그래요. 200년을 부흥 띄워요. 그 부흥 띄웠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식민지 지배한 걸로 얘기하려고 이 찬란한 가야 역사를 건국 42년이 아니라 한 3세기경이다 이렇게 해서 역사를 아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에서 말하는 실제 가야의 그 멸망은 금관가야가 532년,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가 56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붕 띄웠다가 자기들 말로 369년에 가야를 지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삼국사기와 달리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만 항월도서 삼국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야에 대해서는 겨우 그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조그맣게 넣었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삼국유사는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4개국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삼국사기를 보더라도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그런 점에서 역사 서술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이 남부를 삼국이 아니라 사국 체제로 봤다.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라는 책 이름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삼국사기라는 이름도 사실은 뭐 사국사기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남쪽을 중심으로 한다면 사국사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윤내연 교수 같은 분은 삼국사기라는 말도 쓰지 않고 사국사기라는 말도 쓰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열국이라고 했죠. 열국. 이때가 이제 열국나라다. 이렇게 해본 거죠. 그게 이제 정확한 것이죠. 그냥 삼국사기에는 육가야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쭉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고성의 가야, 소가야, 또 성산, 벽진가야, 곤영가야 등 6나라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본조사락에는 그 다음에 금관가야, 곤영가야, 비와 창녕가야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본조상에는 금관가야, 곤영가야, 비와 창녕, 아라가야, 성산, 벽진 이렇게 이제 5개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삼국유사 육가에 들어있지 않은 비와 창녕 지역의 비와가야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본조 사작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야는 처음에 이제 김해의 금관가야죠. 금관가야가 이제 주도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가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죠. 이 가야 진짜 역사, 이 조이승 이분은 제1교포 출신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역사를 연구한 분입니다. 이분이 말한 가야의 사의 정의는 1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 낙동강 하류에 존재했던 나라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 일대를 이제 금관가야, 이 일대. 금관가야는 532년에 먼저 망했습니다. 그래서 금관가야가 망한 다음에 이제 그 주도권이 이 대가야로 올라갑니다. 대가야로.
대가야로 올라가는데 이 대가야로 이 고령에 있는 대가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가야가 이제 바로 562년에 망하고요. 주도권이 이제 금관가에서 대가야로 넘어갔고요. 이 금관가야는 김해의 금관가야는 각종 철로 유명하고요. 그 가야의 질그릇 또 이제 금관가야는 물론 외화하고 이제 그 교류한 건 사실입니다. 교류가 있었고요. 고령의 이제 대가야의 경우는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철광산이 유명하고요. 또 이제 중국과도 교류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조희승 선생이 이제 이 비정한 바에 하면서 위에부터 이 상주의 함창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 여기가 고령가야, 성산벽진가야, 대가야, 비화가야, 아라가야, 금관가야, 소가야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 이 이제 조희승의 그 지도에 의하면 7나라로 우리가 본래 이제 가야는 6가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화가야가 하나 더 들어가면 비화가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본조 사략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창녕 일대를 비화가야라고 해서 이렇게 일단 7나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야의 문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야의 문화. 과연 가야의 문화는 어땠는가? 우리가 가야의 문화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서 열등한 것으로 또 뭐 축소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것은 잘못이다. 이제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가야의 그 역사의 진면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야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제 가장 유명한 김해 대성동 고분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두 분이 이제 무덤인데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김해 이 가야에서는 같이 옆에 따라서 죽는 순장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무덤에도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 순장제는 가야의 하나의 그 묘장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마 신라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신라에 보면은 지중왕 때 502년에 순장 금지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제 순장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뭐 순장을 하게 되면은 물론 그 시대 하나의 이제 종교 의례적인 면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이제 점점 이제 발전할수록 생산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순장으로 희생되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 사회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김해 대성동 고문에 보면 이런 뭐 동촉 또는 이 파영동기 이런 건 이제 네 날개의 파영동기로 유명하죠. 특히 이제 토제방울이라고 해서 이 6개의 토제방울이 대가에서 나왔는데요. 이 토제가야 6개의 토제가야를 잘 보면 이 내용이 거북등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령지방에서 발굴이 됐는데요. 그 시대 구지봉설화, 그 구지봉설화를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설화가 실제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토제방울은 가야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고분에서 나온 유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의 남원과 합천을 보겠습니다. 이 남원 합천도 이 두랑리 고분인데요. 여기서는 유물 한 200여 점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매우 큰 고분입니다. 청동 거울과 토기류들이 나왔고요. 이거는 합천의 옥전 고분인데 28호에서 이 금 귀걸이 아주 아름다운 금 귀걸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옥전의 고분 중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용복문이 큰 칼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말하는 환두 대도인데 보면 여기가 이제 이 안에 둥그러운 이제 칼 머리가 이제 둥그렇죠. 그래서 환두 대도인데 큰 칼이고 여기 보면은 봉황과 용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용봉 문양의 큰 칼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보면은 봉황만 있는 게 있어요. 용은 없고 봉황만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봉황 문양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야의 그 장례의 그 문화에 보면은 이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해서 장례를 지낼 때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영혼이 새처럼 잘 하늘로 올라가도록 해주는 그래서 의미로서 이제 새의 깃털을 사용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무덤 그 기록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야 지역이 새 토템하고도 관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큰 새가 뭐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무튼 봉황새의 의미도 이를 위해서 가야의 사람들의 그 새 토템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보고요. 특히 일본에도 이 봉황새에 있는 환두대도 봉황새가 들어있는 환두대 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사마야시 이 여기서도 산전 2호분에서 출토가 됐는데요. 일본에도 똑같은 모양이죠. 환두대도가 나온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 결국 뭐냐? 결국 가야의 문화가 일본까지 전수가 됐다, 전승이 됐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름다운 가야의 토기들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야의 토기들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이 가야의 토기들 가운데는 문자가 새겨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대왕이라는 문자가 새겨 있어요. 그러면 가야의 왕들도 스스로 대왕이라고 칭했구나. 나도 독자적인 그런 황제의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대왕이라고 글자를 새긴 문자를 새긴 토기가 나왔고요. 또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이 광개토 대왕이 즐겨 사용했던 우물정자, 이 우물정자 문양이 가야 토기에도 나와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일입니다.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요것도 이 대가에서 나왔는데 아주 유명하죠. 그런 받침대로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또 여기 진보양 마리산 고분에서 나왔고요. 이것은 큰 항아리인데, 하만 마리산 사오묘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이 큰 항아리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하죠. 보기도 아름답고, 이렇게 있는 위에, 뚜껑이 있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만에서 나온 마리산 고분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가야의 토기들을 봤고요. 이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국 우리 한반도의 가야를 일본의 임나로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한반도 가야를 임나로 둔갑시킨 총독부의 식민사관을 이제 청산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한국 고대사는 세 가지 잘못된 공식에 지금 빠져 있어요. 첫째, 단군은 신화다. 이것이 첫째 잘못된 우리 고대사의 잘못된 공식입니다. 두 번째, 한사군은 대동강에 있다. 이것이 잘못된 공식이고, 세 번째가 바로 가야는 임나다. 가야는 가야가 아니라 임나다. 이 세 가지 잘못된 공식이 바로 총독부가 만든 식민사관인 것이죠. 조선 총독부가 만든 이 땅에 와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말살한 세 가지 공식, 단군은 신화다, 한사군은 대동강에 있다, 가야는 임나다. 이 세 가지 공식을 우리가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해방이 된 지금도 일본은 이 3대 총독부에서 조작한 이 세 가지 제약의 공식이 그대로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해방 이후에 일본의 교과서, 일본의 학자들이 그대로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교과서라든가 지리부도 책에도 보면은 그냥 일본무설로 그대로 이 학설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뭡니까? 한반도에 대한 우월감과 지배욕을 여전히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히 아까도 보셨지만 가야 지역의 역사 지도에는 다 임나로 쓰고 있어요. 임나로요. 아직도. 또 가야 유물이라 하지 않아요. 임나 유물이라고 쓰고 있어요. 모든 역사책, 역사 부두에는 그대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일본의 교과서, 일본의 참고서, 모든 일본의 고대 문헌 등에는 아직도 이 세 가지 공식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용을요. 뿌리 깊은 임나 그 왜곡입니다. 요 지도는 오래된 지도입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1937년에 보통학교 국사책으로 만든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임나 가로 변한이라고 써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있는데 가야가 사라졌어요. 이미 언제입니까? 1937년 총독부가 만든 보통학교 국사 교재에는 이미 가야가 사라지고 임나가 써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 자료집에는 임나, 여기 임나 변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임나 가로 가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일본의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관, 조선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 이후에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일제가 2차 대전에 패망을 하고 패망했으면 이 모든 역사 서술도 달라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일본은 더욱더 공고하게 다시 조선을 침략해야 된다는, 또 우리가 언제든지 한반도는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야욕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 책을 보면, 예를 볼까요? 중학교 사회 역사 교과서에 보면은 부상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 가라라고 설명하면서 임나 가로 가라라고 하면서 이게 4세기 말 조선반도의 이게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비를 하나 세워줬어요. 이건 좋은 뜻으로 이거 표시해 준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임나라는 말이 나오니까 일본에서 볼 때는 봐라, 한국 너희들의 그 광개토대왕 이 훌륭한 비에 임나라는 지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나라는 지명을 써도 맞는 것이다 라고 광개토대왕 비문을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아주 악독학자가 많죠. 스에마스인데요. 이 스에마스에 의하면 광개토 태왕릉비의 기사로 보아 외는 400년을 이때 서기 400년을 전후해서 고구려군과 전쟁을 통하여 임나를 공고히 했다. 비문의 임나와 임나 일본부의 임나는 다른 것임에도 이를 같은 것으로 왜곡한 거죠. 임나의 임나하고 임나가라, 광개토대왕 비에 나오는 광개토대왕 비에는 임나가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임나가라와 일본이 왜곡한 임나라는 말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같은 것으로 왜곡해서 우리 광개토대왕 비문을 팔아서 그 지금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들이 자기들의 그 일제 군국주의의 그 우월감을 표시하는 데에 사용한 규절, 여러분도 아시죠? 특히 광개토대왕 능비에 있는 신문연 기사, 이것을 왜곡해서 자기들 멋대로 역사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웨이 신문연, 레도의 파 백잔 신라 위 신민, 요 규절인데 이건 요코이라는 일본, 그러니까 육군 참모본부, 이 당시 초기에 특히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을 누가 주도했냐면 일본 육군 참모본부예요. 그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참모본부의 그 관변학자들이 끊임없이 우리 역사를 왜곡했는데요. 그때 요코이도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입니다. 요코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 규절을 왜가 신년에 바다를 건너가 백제와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의 광개토대왕 비문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이 왜가
바로 백제 신라를 이렇게 지배했다라고 지금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제의 그 군국주의 육군참모본부의 침략 작전의 일환으로 이게 이러한 역사 왜곡이 시작됐죠. 상식적으로 백제가 왜의 신민이었다면 이 욕구의 해석대로 참모본부의 해석대로 그래 백보 양보해서 백제가 왜의 신민이라면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할 시에 왜는 어디에서 무엇했어? 만약에 백제가 이 욕구의 말대로 왜의 신민이었으면은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했을 때 왜가 와서 백제를 도와줬어야지. 그때 왜가 백제를 도와준 근거가 있나요? 없죠. 터무니없는 얘기죠. 아주 이거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런 터무니없는 왜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신민연적 기사 왜곡에 대해서는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광개토 태양능비 연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우리의 왜 광개토 태양능비를 갖다가 저렇게 역사 왜곡에 악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떠들어 우리가 회상하면 물론 광개토 태양능비에 있는 그 시기는 4세기 그때 또는 5세기를 기준으로 한 건데 그러면 자꾸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것이 뭐냐면 6세기 양직공도의 그림입니다. 그것은 이 그림은 백제 사신에 대한 그림이고요. 여기는 외국 사신의 외사신이라고 해서 외국 사신에 대한 그림인데 이것은 이제 백제 사신의 그림을 다시 이제 그 그림 모습이고 이 모습을 보면은 백제 사신은 신발도 신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이 이 그림 자체가 그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한 걸 모르지만은 아니면 왜가 이제 그런 그의 어떤 왜의 그 미개한 모습을 저렇게 표현한 건지 실제 신발을 신고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시 이제 6세기 당시에 양직공도에 의하면 백제 사신의 모습 또 이것은 왜 사신의 모습이니까 그 당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왕 일제의 군국주의와 또 임나 일본 부설의 조작 확대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되새겨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임나를 통한 역사 조작 또 임나 일본 부설 이것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이것이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세밀히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일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 역사를 왜곡했어 라는 정도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알기 쉽게 거짓이 보이면 참이 드는가 라는 것이 이제 일본 사람들은 100사람이 모여서 거짓말하면 참말이 된다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그 이제 속담인데요. 아무튼 그들은 거짓도 모아놓으면 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이 거짓들을 모아놓으니까 결국 참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거짓이 모여 만든 거짓 논리 첫 번째 거짓말 저들의 거짓말 1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공 49년에 신라를 정복하고 칠국을 평정했다. 여기에 이제 이때 다라국이 나와요. 합천에 다라국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말 1조가 뭡니까? 신공 49년에 우리 신라를 정벌하고 가야 지역 7나라를 평정했다. 이게 이제 거짓말 1조입니다. 거짓말 2조 옹락 8년에 신라가 임나 왕에게 고구려가 쳐들어왔으니 일본부의 군사들에게 구원을 청했다. 이것도 신라가 일본부에 군사를 청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여기에 바로 임나라는 말과 일본부라는 말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이 거짓말 2조에 옹락 8년에 나와요. 그 다음 거짓말 3조가 뭐냐면은 개체 7년이에요. 백자가 왜에게 김은국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이제 김은국이 등장해요.
그래서 거짓말 1조에 다라국이 거짓말 1조에 다라국이 나오고 거짓말 2조에 임나 1본부라는 말이 나오고 거짓말 3조에 바로 이제 김은국이 등장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임나 또 일본 서기를 통한 임나 1본부의 토대가 된 것은 간 마사토모라는 이 사람이 1907년에 임나구에서 임나는 바로 일본 서기의 임나가 한반도 가야다라고 이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1907년이죠. 그 다음 스다 소키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역사 왜곡의 아주 스다 소키치 우리 역사 왜곡의 괴수죠. 괴수. 스다 소키치는 정말 우리 역사 왜곡의 괴수지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해서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을 말했고 그게 1921년입니다. 1921년이니까 100년 전 얘기입니다. 100년 동안 일제 이런 사관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전혀 변하지 않고 있죠. 삼국사기 불신론. 그 다음에 임나는 경남의 김해다. 임나는 경남의 김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스다 소키치가. 그 다음에 이제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1949년에 임나 흥망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임나 일본부서를 아주 이론적으로 체계화. 그러니까 패망 이후에도 우리의 해방 이후에도 그런 논리를 아주 이건 일제 시대에 썼다면은 스에마스 야스카즈는 해방 이후에 이 논리를 구체적으로 써서 1949년에 임나 일본부가 맞다라고 자기들 말로 확정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 임나 지명을 제멋대로 비정해가지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까지 다 임나다. 임나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한반도 지도 남쪽을 다 임나의 지명으로 도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스다 소키치는 임나는 경남 김해다라고 아마 조그맣게 작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스에마스 야스카즈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까지 다 포함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스다 소키치는 총독부 시절에 우리 조선사를 조선사 말살의 괴수인데 스에마스 야스카즈는 해방 이후까지 이 일을 한 이 이론을 그대로 정립할 뿐만 아니라 확정적으로 선배들이 이걸 거다 한 것을 스에마스 야스카즈는 이거다라고 완전 확정적으로 발표했고 그것이 지금 패망 이후에 일본 모든 교과서 역사 부도지리에 그대로 지금 실려 있는 겁니다. 그 이론적 토대가 바로 스에마스 야스카즈입니다. 그래서 스다 소키치가 총독부 시절에 조선사를 말살한 괴수라면은 스에마스 야스카즈는 패망 이후에 우리 한국사를 말살한 괴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나의 인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임나가 아니다, 가짜다, 부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역사학계의 주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제는 뭐 가짜냐 진짜냐가 아니라 임나 일본으로 있는데 그 성격이 뭐냐라는 쪽으로 옮아갔어요. 요즘 말로 이제 가짜냐 진짜냐라 요즘 말로 프레임을 가짜냐 진짜냐로 이렇게 대립시켰다가 지금은 가짜냐 진짜냐가 아니라 있긴 있었는데 그 성격이 뭐냐 성격적으로 옮아갔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지금 임나 일본부가 있긴 있는데 이 성격이 지배를 했다는 식민지와 같이 지배를 했다는 기관이냐 아니면 외교 교역을 했던 그런 행정적인 거냐 이렇게 옮아갔어요. 지금은 계속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식민지 지배기구냐 좀 약하게 말해서 외교 교역하는 행정적 기관이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프레임이 옮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외교 교역을 했던 지배를 했던 임나 일본부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나 일본부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이쪽에서 진짜냐 가짜냐에서 그 성격으로 올라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를 지금 우리 국민들의 머리를 혼동시키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국내 역사학자들도 이런 논리에 편승해서 지금 암암리에 저렇게 이제 학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객관적 입장에서 이제 하나의 그 예를 들면 중국의 그 왕건군이라는 그 광개토 태양릉비 비문의 이제 전문 연구가 있어요. 여기 이 왕건군에 의하면, 왕건군은 광개토 당시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아까 말했죠. 아까 이제 광개토 태양 비문에 왜가 등장하는데, 이 광개토 태양 비문에 등장하는 아까 본 설명이죠. 이 광개토 태양 비문에 등장하는 이 왜는 어떤 애냐? 이 왕건군이가 이제 바로 그 왜는 해적대다. 왜는 당시에 광개토 태양 비문에 등장하는 왜는 북구주 일대의 해적대로 해외에 통치 기구를 둘 능력이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뭐 가야에다가 이게 지배 기구, 식민지 기구를 두어 아니다 얘기예요. 그럴 능력이 없는 왜다. 그래서 왜는 북구주 일대의 해적대다 라고 왕건군이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우리 식민사학자들은 임나 일본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인용 옹호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 우리 국사편찬위원회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그 한국사 우리 국사편찬이 공식으로 발간한 한국사에 임나 일본부를 설명하면서 그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건데 쭉 설명하면서 결국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지배기구냐 지배기관이냐 외교기관이냐 이런 쪽으로 슬슬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그러나 마지막에는 임나 일본부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장황하게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나 임나 일본부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지금 역사를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학자들도 마음 놓고 임나 일본부를 인용하고 뒤에서 숨어서 옹호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